지금 한국은 말 그대로 금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단단한 것으로 피신하려고 하죠. 그 피난처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집단 심리의 이동입니다. 현금은 불안하고 부동산은 부담스럽고 주식은 흔들린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사람들은 결국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몰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종로 금은방 앞 새벽줄, 장롱 속 금부치가 시장으로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금값 상승 자체보다 속도와 체감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금 한 돈 가격이 특정 심리적 문턱을 넘는 순간 시장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생각에 매수 버튼을 누르고 반대로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공포로 급히 매도합니다. 즉, 상승장에서도 손해보는 사람이 나오고 하락장에서도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생깁니다. 금은 원래 안정을 상징하지만 군중이 몰리는 순간 금은 오히려 변동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금이 얼마나 올랐는가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새벽부터 움직이고 왜 그들이 집에 돌아가자마자 또 금을 찾고 왜 현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꾸는가입니다. 이것은 자산의 이동이라기보다 불안의 이동입니다. 불안은 항상 형태를 바꿔 흐릅니다. 금이 그 통로가 되면 금은방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심리의 거래소가 됩니다. 가격표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 기대, 긴장, 흥분, 이 함께 거래됩니다.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착각이 있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오르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말은 장기적으로 보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단기 가격이 급등할 때 뛰어드는 행위는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투기로 바꾸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물금은 프리미엄, 거래 스프레드, 세금 요소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차트에서 보는 상승률이 내 수익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로 금은방 앞 새벽줄은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그 줄은 시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동시에 폭증하는 국면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수요 증가 하나로만 설명하면 큰 착각이 생깁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 흐름이 겹칩니다. 첫째, 불안이 커지면서 실물로 피신하려는 매수 수요. 둘째, 집안에 잠자던 금을 지금이 최고점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리하려는 매도 공급. 셋째, 뉴스와 SNS가 불을 붙여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가 시장을 밀어 올립니다. 이 셋이 한꺼번에 터지면 시장은 이성적 가격 형성보다 현장 체감이 가격을 끌고 가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왜 하필 종로냐입니다. 종로는 도소매 유통이 맞물린 곳이고 현물 거래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현금화가 즉시 가능하다는 점이 사람들의 행동을 더욱 과감하게 만듭니다. 바로 팔면 바로 돈이 된다. 이 문장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집에 있는 금을 더 찾아서 들고 나오고 반대로 이렇게까지 현금이 쌓일 정도면 지금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으며 또 매수에 들어갑니다. 즉, 현금화의 용이성 자체가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자극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건 스프레드와 프리미엄입니다. 실물 금은 시세라는 단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가격에는 부가세, 매장 마진, 가공비가 얹히고 내가 파는 가격에는 감정 기준, 수수료, 매입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금값이 올랐다는 말이 들릴 때 내 계좌의 수익률이 동일하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특히 급등 구간에서는 매입 프리미엄이 커지고 매장에 사람이 몰릴수록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군중이 몰릴수록 실물 시장은 오히려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팔아야 할 사람과 사야 할 사람이 서로 바뀐다는 겁니다.
원래 금은 포트폴리오에서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 즉 보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보험을 더 비싼 가격에 들려고 하고, 반대로 가격이 흔들리면 보험을 먼저 해지합니다. 이건 투자 행동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결국 같은 금을 두고도 누군가는 대박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왜 나는 남들처럼 못 벌었지? 라고 말합니다. 차이는 시장이 아니라 진입 방식과 목적에서 생깁니다. 지금처럼 장롱 속 금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쏟아지는 국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팔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가진 금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것입니다. 금은 전부 같은 금이 아닙니다. 실물 자산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목적과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1. 투자용 금. 2. 장신구. 3. 특수금. 이 세 분류는 가격이 오를 때 누구를 먼저 팔아야 하는가의 답을 바꿉니다. 먼저 장신구부터 보겠습니다. 장신구는 구매할 때 이미 가공비와 브랜드 디자인,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매도할 때는 대부분 금 함량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불했던 프리미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즉, 장신구는 금값 상승의 수혜를 받긴 하지만 상승률이 내 체감 수익률로 1대1 매칭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팔지 말지 고민할 때는 시세보다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이 장신구는 앞으로 쓸 가능성이 있는가? 가족에게 의미가 있는가? 보험처럼 보유할 목적이 있는가? 의미 자산이라면 가격만 보고 급히 처분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의미가 없고 보관만 하고 있다면 과열 구간에서는 장신구를 정리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용 금입니다. 이건 장신구와 반대입니다. 구매 매도 구조가 단순하고 프리미엄과 스프레드가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과열 국면에서는 여기서도 함정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몰리면 구매 프리미엄이 갑자기 붙고 매장은 재고 부담과 리스크를 반영해 매입 가격을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투자용 금을 신규 매수하려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보셔야 합니다. 1.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어 있는지, 2. 내가 보유 목적을 단기 수익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두 가지가 불안하다면 지금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많은 분들이 놓치는 특수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정제 추출이 필요하고 매입처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 생각보다 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금은 감정 과정에서 함량이 낮게 잡히거나 정제 비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뉴스에서 이것도 금이다라는 말만 믿고 기대를 크게 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특수금은 현금화 기대가 아니라 정리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팔아야 하는지 고민된다면 가격 그래프보다 먼저 이 5가지를 확인하십시오. 보유 목적, 보험인가, 투기인가, 보유 비중, 전체 자산의 몇 %인가, 구매 단가, 평균 매입 단가 대비 지금 가격은 어느 구간인가, 거래 비용, 프리미엄, 파 스프레드, 참 세금이 얼마나 붙는가, 안전과 절차, 현금, 거래 직거래, 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가, 금값이 급등하는 시기마다 늘 따라붙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와 사기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사건이 폭증할까요? 시장 논리는 단순합니다. 1. 금은 현금화가 빠르고 2. 휴대가 쉽고 3.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4. 수요가 폭증하면 거래가 빈번해집니다. 이 4가지 조건이 겹치면 범죄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대비 수익이 급격히 좋아집니다. 금값 상승은 투자자만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범죄자도 흥분시킵니다. 이번 사례에서 가장 대표적인 패턴은 보여달라, 화살표, 차보자, 화살표, 도주입니다. 금은방에서 반지나 팔찌를 착용해보게 한 뒤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 그대로 튀는 방식, 중고거래에서 확인해보겠다는 말로 물건을 손에 쥔 뒤 낚아차에 달아나는 방식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심리입니다. 사람은 금을 눈앞에 두면 판단이 느슨해집니다.
설마라는 방심이 생기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관성이 작동합니다. 과열장에서는 이 방심이 반복되고 반복된 방심이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력 범죄입니다. 금은방을 노린 침입, 흉기 사용,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면 그 지역 상권 전체가 공포에 잠깁니다. 업주가 방검복을 입고 호신용 봉을 들고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은 시장 호황이라는 단어와 정반대의 현실입니다. 금이 사람들에게 안전의 상징이라면 현장에서는 금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 즉, 지금의 금 열풍은 자산의 안전과 신체의 안전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그 다음은 사기입니다. 금 사기는 대체로 3단계로 굴러갑니다. 1단계, 시세보다 조금 싸게라는 미끼. 2단계, 초반에는 실제 물건을 주거나 정상 거래처럼 보이긴 해서 신뢰를 만든다. 3단계, 신뢰가 쌓이면 큰 금액을 유도하고 제작 의뢰, 예추가 투자 선입금을 반복시키며 수렁으로 끌고 간다. 사기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심리 조정입니다. 보증서가 있다. VIP만 가능하다. 이번 주만 특별가다. 같은 말은 모두 확인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금은 진짜라는 단어에 취약합니다. 금은 실물이니까 진짜일 것 같고, 보증서가 있으니 진짜일 것 같고, 매장이 있으니 진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이 믿음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초반에 물건이 오갔다고 해서 끝까지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 거래에서 가장 현실적인 안전 원칙은 다음 6가지입니다. 직거래는 원칙적으로 피한다. 거래 장소는 CCTV 경비 은행 동선이 있는 곳으로 제한한다. 현금 거래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계좌이체 영수증, 계약서로 기록을 남긴다. 보증서만 믿지 말고 공인감정 / 측정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VIP 한정, 오늘만 같은 압박 문구가 나오면 즉시 중단한다. 투자 목적이라면 검증된 채널만 사용한다. 많은 분들이 금값을 볼 때 오르냐 내리냐만 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입니다. 금은 원래 안정자산으로 불리지만 실제 가격은 결코 조용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실물 거래가 과열되면 금은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가장 민감한 심리자산이 됩니다. 금 가격을 흔드는 축은 크게 4가지입니다. 달러, 금리, 유동성, 그리고 실물 수급입니다. 첫째, 달러입니다. 금은 국제적으로 달러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강해지면 금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져 약세 압력을 받기 쉽고, 달러가 약해지면 금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며 강세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항상 반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달러도 강해지고 금도 강해지는 이른바 동시 강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금은 가격이라기보다 공포의 대피처로 기능합니다. 둘째, 금리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주는 자산의 매력이 커져 금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고 믿으면 금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거나 실질 금리가 낮아지면 금의 매력은 커집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금리 전망이 작은 뉴스 하나에도 흔들릴 때 금 가격이 뉴스에 과민 반응한다는 겁니다. 금은 펀더멘털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기대와 해석이 즉시 가격에 섞입니다. 셋째, 유동성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장세의 핵심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 과정에서 변동성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찾는 실물이 줄어들며 유동성이 마르니까 변동성이 커진다는 설명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 파는 사람이 폭증했는데 실제로 원활히 돌릴 물량이 부족해지면 작은 주문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입니다. 이때는 합리적 가격이 아니라 호가의 싸움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위로 휙, 아래로 휙 롤러코스터가 됩니다.
넷째, 실물 수급입니다. 종로에서 새벽 줄이 길어지고 공장에서 골드바 주문이 폭주하는 장면은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실물 수요가 늘면 단기적으로 프리미엄이 붙고 재고 부담이 커지며 거래 비용이 올라갑니다. 즉, 차트에서 보는 국제 시세와 내가 실제로 거래하는 가격 사이에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 간격이 커질수록 개인은 오르는데 왜 나는 남는 게 없지? 라는 체감 괴리를 느낍니다. 이 괴리가 다시 불안을 만들고 불안이 재매수 패닉 매도를 유발합니다. 변동성의 악순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흔들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핵심은 금을 수익 상품이 아니라 보험 자산으로 재정의하는 겁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순간 기분이 좋으라고 드는 게 아닙니다. 내 자산이 흔들릴 때 버텨주라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대할 때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벌 수 있나? 카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가 무너질 때 금이 얼마나 완충해 줄 수 있나? 입니다. 지금 같은 과열장에서 금 투자 성패는 정보가 아니라 규칙이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누구나 뉴스를 보고 누구나 시세를 알고 누구나 오를 것 같다, 무서울 것 같다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감정이 올라올 때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금은 수익이 아니라 보험이다. 이 관점을 놓치면 금은 당신을 지켜주는 자산이 아니라 당신을 흔드는 자산이 됩니다. 첫째, 비중 규칙입니다. 금은 전 재산을 넣는 자산이 아닙니다.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전체 자산의 5%부터 10%까지를 보험료라고 생각하고 담아두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왜 10%냐고요? 포트폴리오가 흔들릴 때 체감 방어가 되고 동시에 금이 조정받아도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0%에서 30% 이상으로 커지면 금의 변동성이 내 인생 변동성으로 연결됩니다. 안전자산을 샀는데 불면의 원인이 된다면 이미 목적을 잃은 겁니다. 둘째, 매수 규칙입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 서는 장에서는 지금 사야 하나? 라는 질문이 가장 위험합니다. 질문을 바꾸십시오. 나는 언제, 어떤 조건이면 사지 않는가? 이게 진짜 규칙입니다. 프리미엄이 평소보다 과도하게 붙었는가? 스프레드가 넓어져서 사자마자 손실 구조인가? 내가 보험이 아니라 한 방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관망 타이밍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은 할인할 때 드는 게 아니라 규칙대로 분할로 드는 겁니다. 매수는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시간과 가격을 나눠서 들어가십시오. 분할 매수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셋째, 매도 규칙입니다. 금을 보험으로 들었다면 매도도 보험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더 오를 것 같으니 못 판다가 아니라 내 비중이 규칙을 넘었을 때 리밸런싱으로 판다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금이 올라서 내 포트폴리오에서 10%가 15%가 됐다면 그 초과분은 일부 정리해 원래 비중으로 돌아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점 맞추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점은 누구도 못 맞춥니다. 대신 비중을 맞추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넷째, 실물 대 제도권 선택 규칙입니다. 실물금은 손에 잡히는 안정감이 있지만 거래 비용과 안전 리스크가 큽니다. 과열 국면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반대로 제도권 상품은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지만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택하라. 현금 들고 이동해야 하고 직거래 유혹이 생기고 범죄 리스크가 걱정된다면 실물 비중을 줄이고 제도권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보험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입니다. 금은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를 대비하는 자산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 순간 당신도 줄을 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군중의 속도에 맞출 게 아니라 당신의 규칙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금값이 오를수록
시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늘어납니다. 투자자와 사냥꾼입니다. 여기서 사냥꾼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금 관련 절도 강도 사기는 금값 과열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은 작고 비싸고 현금화가 빠르고 거래 과정에서 방심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 금을 이야기할 때는 수익률보다 먼저 리스크 관리, 특히 현장 리스크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금은방 매장 거래 시 수칙입니다. 잠깐 착용해 볼게요 라는 요청이 나오면 이 매장은 반드시 출입 통제가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혼잡한 매장에서 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많을수록 사고가 쉬워집니다. 고액 거래는 되도록 낮 시간에 동행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 현금을 들고 이동하는 순간부터 리스크가 커집니다. 거래 후 현금을 받는다면 집에 잘 가는 것까지가 거래의 일부입니다. 주변에 은행이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현금 뭉치가 보이는 순간 당신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장 위험한 구간은 중고거래의 직거래입니다. 금값이 오르면 시세보다 싸게라는 문장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 뒤에는 세 가지 패턴이 따라옵니다. 낚아채기, 물건 확인하겠다고 손에 쥔 뒤 그대로 도주, 연막, 스트레칭, 전화, 주변 확인 등으로 당신의 주의를 분산, 위치 유도, 외진 곳, 주차장, 골목 등 CC, TV 사각으로 유도. 직거래를 해야 한다면 원칙은 딱 4가지입니다. 장소, 경찰서 근처, 은행 로비, CCTV가 확실한 공공장소 시간, 해지기 전 동행, 반드시 2인 이상 절차, 거래 전후 모두 감정 / 측정 가능한 곳에서 즉시 확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 하나. 상대가 절차를 싫어하면 거래를 끊으십시오. 정상 거래라면 절차가 귀찮아도 받아들입니다. 절차를 거부하는 순간 그건 가격이 아니라 의도가 문제입니다. 셋째, 보관 리스크입니다. 금을 샀는데 보관이 불안하면 이미 투자 목적이 흔들립니다. 고액 실물 보유라면 내가 지킬 수 있는가부터 따져야 합니다. 집 보관은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그리고 금고를 샀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금고 플러스 보안 시스템 플러스 보이스 보험까지 패키지로 고려하거나 애초에 실물 비중을 줄이고 제도권 보관 / 상품으로 이동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물의 안정감은 크지만 과열 구간에서는 그 안정감이 오히려 당신을 위험한 행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넷째, 심리 리스크입니다. 범죄는 틈을 노립니다. 그 틈은 보통 욕심과 조급함에서 생깁니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지금 팔아야 최고가다 라는 마음이 들 때 사람은 안전 절차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 거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급하면 손해가 아니라 사고가 난다. 가격은 다시 오지만 사고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의 금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회처럼 보이지만 과열일수록 위험이 먼저 커진다. 금값이 오를 때 사람들은 2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는 지금 사야 한다는 조급함, 다른 하나는 지금 팔아야 한다는 공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감정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불안입니다. 그래서 금이 주목받는 이 시기에는 시세보다 먼저 내 안의 불안을 읽어야 합니다. 불안이 운전대를 잡으면 금은 보험이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이번 사례가 보여준 핵심은 명확합니다. 금값 상승은 시장의 활기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범죄와 사기를 불러왔습니다. 새벽줄, 현금 거래, 직거래 유혹, VIP 특가 같은 문구가 늘어나는 순간부터 금은 안전이 아니라 표적이 됩니다. 이때 개인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정보는 이미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원칙만이 당신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최종 프레임은 딱 3줄입니다. 첫째, 금은 수익이 아니라 보험이다. 보험은 최고점에서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규칙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금을 들고 있는 이유가 한방이 되는 순간, 금은 내 자산을 안정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내 감정을 흔드는 장치가 됩니다. 둘째, 비중으로 사고 비중으로 판다. 지금 얼마다보다 내 포트폴리오에서 몇 %다가 더 중요합니다. 금이 올라 비중이 커졌다면 일부를 정리해 원래 비중으로 돌리고, 금이 흔들려 비중이 줄었다면 분할로 채우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점 저점을 맞추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구조를 이용하는 겁니다. 셋째, 절차를 지키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지금 장세에서 가장 큰 손실은 가격 손실이 아니라 범죄 하사카 사기 사고 같은 비가격 손실입니다. 금거래는 반드시 기록이 남는 채널, 검증 가능한 절차, 안전한 동선에서만 하십시오. 빨리, 싸게, 쉽게라는 말이 들리면 그 순간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정상 거래는 느리고 귀찮습니다. 사기는 빠르고 달콤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요약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적겠습니다. 내 금 비중을 계산한다. 5%부터 10%까지 범위인지 확인 실물 거래 예정이면 비용을 확인한다. 프리미엄 스프레드, 세금, 직거래 제한은 원칙적으로 거절한다. 공공장소 플러스 동행 플러스, 감정 절차, 아니면 거래 중단, 오늘만 VIP만 최저가. 문구가 나오면 즉시 멈춘다. 압박은 사기의 언어금을 내 삶의 안정에 연결한다. 불안이 커질수록 규칙을 단순하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안금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금은 당신이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시끄러울수록 당신의 원칙은 더 조용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금 투자입니다.